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결국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흘러나올 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좀 잠재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무려 45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이 단호한 이 파월 의장의 태도에 시장이 좀 해석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오늘 반영될 국내 시장 검은 월요일이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난주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3% 하락, 나스닥은 3.9% 하락, S&P 500은 3.3% 하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내렸고요. 다만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라고 게임 업체가 있는데 아마존이 인수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에 3.5% 상승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6.3%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전달에 1% 상승했는데 하락 반전했고요. 6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6.8% 상승했는데 0.5%가 내려간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그 다음에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4.6% 상승했고요. 전월에 전년 대비 4.8% 상승하는데 역시 상승폭은 둔화됐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 전월에는 0.6% 상승하면서 크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파월은 지금 당분간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에 대단히 큰 폭의 큰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고요. 인플레 잡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게하고 기업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금 금리 인상 후 적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9월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월 PC 가격 지수가 상당 부분 좋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찰스 슈왑 증권에서는 연준의 잭슨 홀 미팅에서의 발언은 결국 파월의 메시지는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만 추가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둔화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올리든 나눠서 올리든 효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 앞으로 크게 치솟을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았던 시장에 대한 해석들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좀 매파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고 그게 이제 시장에 결국엔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하고는 저는 크게 틀려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앞서 나간 거죠. 이 금리 인하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시장이 앞서 나갔는데 네. 파월은 당분간 이제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파월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 인상 50bp를 할지 75bp를 할지는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은 시장이 역시 그동안에 해석을 좋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올랐는데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연준 인사들도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기록했었는데 지수가 폭락한 것은 미리 좀 낙관론이 있었던 부분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주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9월 FOMC 그럼 75bp 지금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아닙니다. 6대 4는 아직까지 비슷한데요. 네. 75bp가 조금
조금 더 높긴 한데 시장에서는 패드워치 측에서는 뭐 크게 뭐 전망치는 변한 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중간에 PC 가격 지수 이 부분도 좀 나왔는데 잭슨홀 미팅 때문에 좀 많이 묻혔거든요. 어떻게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데 물가도 둔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가는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뭐 CPI도 그렇고 최고점을 찍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될지는 좀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역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올려놓고 일단 좀 뭐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뭐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안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 떨어지는 게 뭐 급속하게 떨어지고 인플레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성장률이 급격하게 뭐 안 좋아진다면은 이나로 갈 수도 있다. 하진 대신에 한동안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은 총재들 발언들도 계속 좀 있었는데 조금 더 길게 눈을 좀 돌려봤을 때 9월 이후에 11월이나 12월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요번에 75bp가 인상이 안 되면은 네. 50bp 한다면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남은 두 차례 50bp, 25bp 요 정도만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인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번 9월이 좀 어떻게 될지 생각보다는 75bp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는 않아가지고 좀 추후에 이런 물가지표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연설을 할 텐데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볼까요? 어떤 매트들이 나올까요?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뭐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은 이제는 파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은 만큼 뭐 근데 추후에 특별히 뭐 시장에 또 우호적인 어떤 지금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그런 이슈들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시장은 결국에는 뭐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 모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 찰스 슈왑 증권에서는 연준이랑 또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시장의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멘트인가요?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찰스 슈왑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찰스 네. 슈왑 측에서는 지금 너무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더 빠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찰스 슈왑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엔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찰스 슈왑 측에서도 저번에 6월 달에 전저점은 뭐 깨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제레미 시걸 교수 발언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면 또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뭐 기준금리 100bp만 더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뭐 그런 기조에서인가요? 그렇죠. 지금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측에서는 125bp 아니면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는 100bp만 인상해도 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를 일은 아예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오늘 사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인데 사실 국내도 좀 걱정이 되는 게 한미 간 금리 차이가 그럼 계속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환율 시장 좀 어떻게 될까요? 발언 이후에. 오늘 뭐 10원 이상 상승 출발하겠죠, 당연히. 네. 뭐 역외 환율에서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10원 이상 뛰었으니까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국내 시장도 뭐 좀 힘들겠죠. 힘든데 당연히 다행히 네.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 상승은 결국에는 장중에 뭐 반납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하락이 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샀어요. 맞아요. 뭐 지금 네. 계속적으로 이번 랠리를 이끌어간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주식을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뭐 한 2천억 정도, 2천억 좀 넘게 샀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격하게 발을 뺄지 오늘 포지션의 전환이 일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스탠스와는 틀리게 수급에서 외국인이 뭐 강하게 매도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당분간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홀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받쳐줄 세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국인의 포지션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사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매도 규모라든지 혹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공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좋게 나올 이슈나 뉴스도 없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엔 수급에 의존해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급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지금 오늘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맞아요. 빠져가지고 반도체 쪽도 많이 안 좋겠죠, 오늘?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5.8%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빠졌는데 네. 외국인이 조금 받쳐주면은 좀 덜 빠질 것이고 만약 외국인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은 많이 빠질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다들 뭐 예측하는 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럴 때 뭐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줄여왔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손질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만약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일정 부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익 난 거 뭐 굳이 그러니까 이익이 나서 줄이는 거야 뭐 손쉽게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본전이나 손실 지금 구간이다. 조금 손실 네. 구간인데도 줄여야 되느냐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돌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건 솔직히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우리나라 오늘 시장 하락폭의 강도는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좀 줄여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손질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8월이 마무리되면서 또 9월이 시작하는 주기도 합니다. 날씨가 점차 좀 선선해지는 것처럼 썸머랠리도 확실하게 좀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이 강한 멘트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록을 했거든요. 국내 시장도 일단 분위기가 좀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드린 전략들로 최선의 방어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